자, 근저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근저하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채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포함되지만, 자, 이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자, 확정 전에는 변경할 수가 있죠. 가능하고, 근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근저하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제 언제 확정될 것이냐 그 얘기겠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매각 대금 완납한 때 3번이 되겠죠. 근데 근저하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한 때 3번이 옳은 얘기고, 4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권을 초과했다. 그럼 누가 갚느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물상보증인이 나오면은 채권 채권액 변제만으로도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채권액까지만 갚고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되겠고요. 자, 5번은 이제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권은 여전히 근저하권에서 담보되지는 않죠. 이건 새로 발생했으니까 담보된다 그러니까 틀렸고 3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자, 2번 이제 계약법에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2번 뭐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 항소를 본다라는 뜻을 청약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고요.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한테 발송한 때, 자, 발송이 맞으려면 격승이어야죠. 3번이 틀렸고요. 뭐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자, 3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 옳은 것은 그랬는데, 격지자 간의 청약, 격지자 간이든 뭐든 의사표시는 함부로 철회하면 안 되죠. 있다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해줘야 되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효력 상실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자, 격승 나왔으니까 D가 발이 나와야죠. 틀렸고. 자, 5번이겠죠.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그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 받지 못했다. 그럼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했다. 불탔다는 얘기죠. 후발적 불능 얘기겠네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채무자가 누구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 그랬으니까 을이 채무자가 되겠죠. 갑이 이제 채권자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후발적 불능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특히 채무자 책임이냐 아니냐.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이거 우연부담 문제죠.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일 때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가 없죠. 자, 2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대신에 받았던 계약금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그랬으니까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 과실로 어쨌든 주택이 소실됐으니까 이것도 우연부담 문제고, 그럼 이건 채권자가 우연부담을 져야 되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그랬으니까 이건 채무자 책임이어야 되겠죠. 갑은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하고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자, 이것도 우연부담 문제로 채권자 우연부담죄이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되겠죠. 자, 5번은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결국 이것도 이제 우연부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상청권을 같이 이제 묶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어쨌든 수용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소멸됐죠. 자,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그 보상금 내놔라 청구할 수 있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을에게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해제하려면 그 귀책 사유가 갑에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수용으로 됐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얘기고.
5번 의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권 자체가 의뢰한테 귀속되지는 않죠. 이것은 어쨌든 현재 소유자가 갑이니까 5번이 되겠어요. 자, 6번은 동시행관계 있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가 외운 것 찾으라는 얘기니까 경매무효 나왔죠.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동시행 항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쌍무계약이 무효가 돼서, 이건 경매무효 아니에요. 쌍무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된다. 자, 원상회복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 동시행관계 있겠죠. 2번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서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자, 이러면 동시행관계는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동시행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문장이 맞으려면, 자, 우리가 외운 것 중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복습 겸. 별개계약 없죠? 그 다음에 변제 얘기도 없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없고, 경매무효 없고, 토지거래 허가도 없죠. 그럼 그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여전히 동시행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은 이제 동시행항변권의 효과죠.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줄 때가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줘서 나도 안 주는 거니까 이행지체 책임이 없죠. 또 4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자, 이 사람도 나중에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할 경우에는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가 있겠죠. 5번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원래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면 안 되는데 뒤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재가 사유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써주면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은 1번은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 맞고요.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기본관계는 말 그대로 기본관계니까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3번은 요약자 해제할 수 있죠. 해제, 취소,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원상회복 청권이 없고요. 자, 역시 취소 나왔으니까 주어를 봐야 되겠죠. 수익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9번 이제 사례 형태로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을이 병한테 이제 낙약자가 병에게 상당 기간 정해서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받지 못했다. 그럼 이제 부정으로 끝나야 되니까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았고.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당사자만 해야죠. 병에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3번도 역시 취소할 수 그랬으니까, 있냐 없냐 물어봤으니까 주어 봐야죠. 병은 당연히 할 수 없다. 옳은 얘기고.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자, 이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권리가 이제 발생됐으니까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라더라도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합의 해제했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없겠고,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했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다고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죠. 자, 1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전원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고, 합의 해제했습니다. 이건 계약이죠. 이것은 우리 민법에 있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의무는 없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요. 자,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 불능이니까 매수인은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나만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자기 대금 변제 제공할 이유가 없죠. 상식으로 또 들어가죠.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5번은 이제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자, 건물 매수한 자죠.
토지 매매 계약 해제했어요. 그럼 여기서 토지 매매 계약 해제해서 제3자가 되려면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건물 매수했으니까 제3자에 해당되지 않겠고요. 5번의 키워드는 채권 양도라는 얘기죠. 그럼 그 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인도를 해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틀만 잘 잡으시면 지문에서 다 보인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거 쭉 한번 복습하셨고